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거리 예술이다, 낙서다, 논란도 많은 길거리의 그래피티들.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그래피티가 도화선이 됐는데 1,000만 원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과 범죄를 구별하는 사리 분별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4개월 만에 미세먼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10월 15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 처리됐습니다. 재개발 해제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성북구 장위 14구역의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60%를 넘어 재개발이 다시 추진됩니다.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북 격차는 최고 17배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가까이부터 귓속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직원을 사이에 두고서도 계속해서 말을 걸며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직원은 불편한 듯 몸을 뒤로 뺍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난달 13일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돼 2시간 정도 이어진 강남구청 한 부서의 송별의 2차 회식 자리. 영상에 나온 남성은 해당 부서의 A모 과장으로 지난달 19일 직위 해제돼 감사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없던 상사의 의도적 스킨십 때문에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위 해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A모 과장은 지인들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강남구는 12일 과장급 이상의 인사문제 처리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지급 중단과 주요 보직을 배제하고 2차 가해자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혁배입니다. 재개발 해제를 두고 주민투표까지 진행됐던 성북구 장위 14구역이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조합원 중 3분의 1이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직권 해제 대상이 됐던 장위 14구역. 결국 해제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주민투표가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은 취소됩니다. 이미 장위 뉴타운 15개 구역 중 6개 구역의 사업이 취소됐고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던 경우가 없었던 상황. 때문에 14구역 역시 재개발이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까지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67.7%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찬성표가 많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 실제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 1,474명 중 889명이 재개발에 동의해 찬성률이 6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장이동을 비롯해 강북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의 분양 시장이 좋다가 보니까 개발했을 때의 어떤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그 이전에 중도 성향을 갖고 있거나 적극적 반대가 아닌 이제 소극적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면 장위 14구역엔 2,4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성북구청은 무효표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달 각 자치구별로 부과된 재산세입니다. 서울 전체로 따지면 2조 8,661억 원 규모로 강남구에 가장 많이 부과됐습니다. 5,655억 원, 서울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이어서 서초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 이들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를 따지면 서울 전체의 40%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자치구를 살펴볼까요? 도봉구가 332억, 이어서 강북구 347억, 중랑구 426억 원 순이고 가장 적은 도봉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의 재산세 차이는 무려 17배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부자 동네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17배나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는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재산세의 절반을 거두어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2008년 시작 때는 재산세의 40%를 거두었지만 2009년 45%, 2010년부터 지금의 50%로 확대됐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게 되면 강남 3구 같은 부자 자치구는 가용한 재산세가 줄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적게 거치는 자치구들은 예산이 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치구별로 희비가 엇갈려 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재산세를 다른 자치구에 뺏기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에 반해 재산세가 적은 자치구들은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거치는 공동재산세는 1조 1,800여억 원 규모,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약 470억 원씩 배분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앞서 말했던 강남과 도봉구의 재산세 17배의 차이가 약 4배 차이로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강남북 균형 발전에는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살펴봤습니다. 중랑구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랑구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쟁과 대립 대신 상호 협력을 위한 시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측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원을 해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도 이게 같이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소비 생활의 큰 그 축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협의체로서 좀 작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에는 지역 내 전통시장 7곳과 대형마트 6곳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는데 상생을 향한 양측의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측은 지역 인구수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도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상생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썰물이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제대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대신에 어느 시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의 축제를 같이 한다든가. 우리가 좀 상생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마트들이 조금 너무 우리를 홀대하지 않나. 어차피 상생하기로 했으면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참 섭섭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에 대형마트 측은 본사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지역 점포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상생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저희 점포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많은 것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좀 협의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상생 관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 틀려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싸합니다. 소비자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모을 것인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은 대형마트에서 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주고 이게 상생이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생의 첫 단추를 채운 중랑구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여전히 입장차는 존재하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구민과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균 씨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데이트를 마련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강남구청 1층 민원실 로비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진행하는 직원 정례 조례를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와 친절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소수직렬 기술직들에게도 청장님의 행운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즉흥 질문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100일째 굉장히 구청을 탄탄하게 운영해 가시고 계시는데 평상시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정순균 구청장.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소통함인 순균 씨에게 바란다를 설치하고 청장실 개방, 1000명 청원제로 주민과 소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직원과는 SNS 대화방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나 구청이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소통이 어떤 대민 서비스 개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자문기구인 뉴디자인위원회를 꾸려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를 이끌어가며 4년 뒤 확 바뀐 강남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이런 변화가 찾아드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4년 후에는 강남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르다. 뭔가 차원이 좀 한 단계 위라는. 강남구청장과 직원들의 다음 데이트는 구청 옥상에서 격없는 대화와 토론이 함께하는 치맥 행사로 준비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혁배입니다. 어젯밤 9시쯤 동작대교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 한 대가 화단을 가로질러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한 택시 운전자 권모 씨를 비롯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객 6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거주자 최모 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벽 일부가 그을리고 TV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5시쯤 용산구 후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거주자 1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2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에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북구는 경비원들의 밤샘 근무를 없애는 방안을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3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아 씨는 최근 새로운 근무 방식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24시간 근무 후 퇴근해 왔는데 이달부터 오후 10시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사실 처음엔 밤샘 근무가 사라지면서 월급이 줄진 않을까, 혹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직은 뭐 별 그렇게 큰 그 민원이 생긴 건 같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뭐 우리 경비들도 저녁에 일찍 나가게 되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좋아하고. 성북구가 심야 휴게 시간에 좁은 초소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관내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경비원들의 밤샘 근무를 없애는 방안을 도입한 것. 예를 들면 기름뉴타운 8단지의 경우 모두 14명의 경비원이 2개조로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24시간 근무 후 교대하는 방식. 하지만 이달부터 7명 중 5명은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당직자 2명만 남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샘 근무 후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무 방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들의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게 시간을 늘리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 월급 인상폭을 다소 줄이는 것이 경비원의 고용 불안과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휴게 시간을 지금 현재 10시간을 돼 있는 거를 뭐 안 올려주려면 한 11시간 쉬어라. 1시간 주니까 월급이 안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10점 몇 % 올라간다 치더라도 내년에 우리는 뭐 다는 100% 반영을 못해도 우리는 거기에 한 반 이상은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 개선으로 고용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옛 경의선 철길을 따라 공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이 개장하면서 공덕에서 시작된 공원이 성산동과 상암동 인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철길 옆으로 선형의 녹지대가 들어섰습니다. 짤따랗게 놓인 철로와 플랫폼을 연상시키는 파고라. 인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케이블 놀이기구도 갖췄습니다. 그냥 뚝이었었죠. 그냥 뚝이었었다. 바뀌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좋죠,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숲이 저게고 좀 안 좋은 경치였죠. 근데 지금은 깨끗해서 맑고 공기가 맑아 보여서 참 좋아요.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동교부터 성산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사이 500m 구간으로 면적은 13,000여 제곱미터. 철도 유휴 부지로 112년 동안 방치돼 무단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 공원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철도 시설공단과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끈질기게 회의도 하고 좀 어렵게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숲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장송 등 31개종 1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봄, 가을로 꽃잔디를 비롯한 수백 종의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완공과 함께 100만 그루 청정숲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자투리 땅에 나무 심기 등 26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600여 곳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약 10톤 이상의 저감 장치를 하는 것과 같고요. 자동차, 경유차의 6,660대 분량의 매연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포구는 짜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계속해서 나무 심기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100만 그루 공기청정숲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이를 위해 총 3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가을 하면 뭐니 해도 이 가을 운동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노원구에서는 어린이집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박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청명한 가을 하늘을 수놓은 만국기 아래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성화점화가 끝나자 운동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가족의 단합된 힘을 뽐낼 시간. 공 굴리기와 바구니에 공 넣기 게임에선
각 팀마다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가족들이랑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시원하고 이런 기회가 또 있나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노원구 지역 어린이집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는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아들이 지금 600명 좀 넘게 오는데 거기 학부모가 한 300분이 넘게 오실 정도다가 한 가정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놀이 투호와 공던지기 경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경기가 준비됐고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체 줄넘기가 진행됐습니다. 어느새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잔치가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보육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즐거운 신체 활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힐링 시간을 갖고자 저희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노원구는 올 하반기 가을숲 태능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시간, 부모교육 수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송파구 잠실 종합시장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지하와 지상 저층에 판매시설을 입점시키고 그 위로 청년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이면 해당 부지 인근에 9호선 3전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수능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컨디션 조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새로운 하나를 더하는 것보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것, 수능을 30일 앞둔 수험생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들입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